안녕하세요. 미디어 설득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음, 그 메시지의 실제 효과와 지각된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아, 이전 비디오에서 강의에서 어, 이 논문, 지금 이 논문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그 전반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엔 두 번째 비디오인데 두 번째 비디오는 메서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보면 아, 그 제가 연구 방법인데 이게 서베이를 첫 번째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스타디에서 뭘 측정하고 그리고 일주 후에 다시 두 번째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조건을 각 메시지 조건인가 양 메시지 조건을 나눠서 어 이제 그 다시 그때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느냐 아그 GMO 아니 원자력 발전소 어 건설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서베이 1에서는 원자력 그 발전소 건설에서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묻는 거죠. 근데 얼마나 찬성하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양하게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는 메시지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딴 사람들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당신은 태도가 얼마나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딴 사람들은 태도가 얼마나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다양하게 물었는데 이게 설문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제가 실제 사용했던 설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설문지인데 요거는 이제 최종 설문지는 아니에요, 근데. 최종 설문지는 아니고, 어, 최종으로 가기 직전 건데, 이거 온라인으로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설문지 회사에 말이에요. 설문지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그 온라인 설문지로 만들어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내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자, 그래 찬성, 중립, 반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찬성한 사람들은 6-1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성 의견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확신 정도랑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그 얼마나 찬성에 동의하는지 뭐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냐. 확신할수록 더 이제 반대 정도가 강하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척도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척도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호감 온도계라고 하는데 자 호감 온도계 사용해서 이 귀하 입장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자 여기서 이 호감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 떤 이슈가 있고 이슈의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한 호감도를 온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0도부터 100도까지. 100도는 완전히 이제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열렬히 찬성 이거는 완전 반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도씩 정도 레이블이 붙어 있고 여기 이제 각 5도 단위로 자기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 중립이다 50, 난 찬성 80, 75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도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이거 더 예쁘게 잘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요거 네이버 봤거든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찬성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끝.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일주 후에 다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근데 오늘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조건이 두 가지겠어요. 약 메시지 조건, 강 메시지 조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로 또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또 자, 그래서 이제 한국원자력기술안전위원회 의뢰를 받아. 이거는 사실 이제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가상에서 나중에 다 설명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메시지만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 온라인 이 서베이나 실험하면은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의없게 그냥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우리도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이제 그 성의 없게 한 사람들을 걸러냈어요. 근데 그것도 절차도 필요하면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주목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되면은 메시지도 있지만 특별히 또 오디오로 다 녹음을 해서 아나운서가 이제 오디오 녹음을 해서 같이 들려주는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자, 요거는 양 메시지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일단 그 메시지 퀄리티를 만들 때 일단 그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그럴싸하게 있고 이유가 전혀 그럴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2개 정도의 이유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단 프리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야, 어떤 게 이제 가장 이를 찬성하는 이유로서 합당한 적절하고 합당하냐, 적절한 것 같으냐, 이렇게 해서 적절성 또 관련성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탑 두 개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각 메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로 양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는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 연구를 활성화하여 식물의 품종 개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러고는 품질 개량사는 전혀 사실 별로 뭐 원자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면 여기에 어떤 통계도 없고 그래프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 시 데워진 냉각수로 주변 바닷물의 수온을 상승시켜 다양한 어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해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사실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어, 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아 원자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아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또 얼마 확신 정도도 우리가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호감 온도계를 다시 제시를 해서 이제 의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반대로 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요건 이렇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왜 현재 아, 호감 정도는 어떠하십니까?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죠. 그래서 요 측정한 값이 예전에는 뭐 30이었는데 이번에 아니 엔델은 30이었는데 이번에 50이 됐다 그러면은 20 정도가 변한 걸로 이렇게 측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약 일주일 전 기획께서는 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획 찬성과 반대 정도를 호감 온도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하신 호감 온도와 비교할 때 귀하의 현재 호감 온도는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시로 해서 만약에 50에서 60으로 가면 10% 증가하니까 10% 증가. 50에서 80에서 3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마크를 해서 증가 뭐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나 변화 없다. 옛날에 지금이나 뭐 이게 10% 증가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 55도씨 이상 증가했다. 아니면 또 감소했다. 요 감소나 이거 한 사람들은 따로 자세하게 표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찬성하는 것 같으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변화한 것 같으냐. 응? 얼마나 변화했겠냐. 그 메시지 봤으면. 그다음에 이제 귀화하는 다른 국민들의 호감 온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중립적 입장 하였던 사람들은 50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난데 얼마나 변한 거냐. 양 메시지는 별로 안 변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그런 논리적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겠다. 저는 완전 근거리 준비. 요게 이제 그리고 요거는 요걸 왜 제시한 요거로 해서 perceived message argument quality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문항을 읽으셨던 보기에서 8호선 요거는 이제 이걸 잘 안 보고 이게 똑같이 삑삑삑삑 한 사람들은 타락 있어요.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이런 함정을 몇 개를 많이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설득적이다 효과적이 믿을 만하다. 요거는 PP persuasiveness 측정한 거고 요거는 나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나 더 찬성하게 됐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찬성하게 했을 거다. 이게 이제 이거는 perceived message impact 그다음 나의 관심 정도 그다음에 내가 이거는 이제 기하의 생각 얼마나 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난 성실한대로 솔직히 답변해서 나이를 활용했다. 불성실 요거 체크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체크한 사람들은 탈락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하면은 그 각각의 그 질문들을 이제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크롬바 알파 릴라이어블한 거를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평균을 내서 또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리절트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주요 변인들 간의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잰 거죠. 근데 예? PME 간의 콜레이션이 대부분 뭐 높아요. PAQ랑 PP는 거의 0.90 콜레이션 무지하게 높고 PME1도 당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내가 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변했는가 또 사실은 높으니까 이것들 다 대부분 되게 콜레이션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PME3는 약간 떨어지고 이거는 당신 태도가 얼마나 변한 것 같습니까? 약간 떨어지고 딴 사람들은 태도가 얼마나 변화된 것 같습니까? 중립은 얼마나 변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콜레이션이 높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자 이게 그 액츄얼 에리트 체인지를 얼마나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는지 관련성 이것도 이제 리그레이션인데 이제 관련성을 본 거예요. 다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니셜 에리트로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기에 어느 정도로 지지했는지 그를 이제 이니셜 에리튜드는 봅시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고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 initial attitude toward the message, initial attitude. 그러니까 이게 초기 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 근데 메시지를 평가하는 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 이게 그 찬성 이게 이제 네 이건 이제 내가 잠깐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아 반대로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재면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효과가 있는데 그 반대할수록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할수록 낮게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봤더니 PME1 나한테 나를 더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가 액츄얼 메시지 이펙트를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이 효과도 큰 걸로 나타났어. 근데 대부분의 효과가 상당히 크고 다 의미가 있는 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Actual Attitude Change랑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PME1이었다. PMI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니플레이션 한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매니플레이션. 그래서 요것도 PME R스퀘어 설명력은 PME1이 가장 잘 포착을 해. 예. 그래서 이제 요 아규먼트 퀄리티 강 조건이 있고 약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 강 조건 약 조건을 가장 잘 포착하는 거는 요 PAQ랑 PPA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강 메시지를 안 보여드렸는데 강 메시지도 보여드릴게요. 강 메시지는 뭐냐? 똑같은데 이 강 메시지는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에게는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우리가 높은데 태양 이게 이제 원자력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체적인 우리 단가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요건 객관적인 인포메이션들이고 그리고 그래프로 또 효과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소스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또 그래프를 제시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중 방화벽 설치는 최신 안전 기준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 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요 두 가지가 가장 잘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맥센스 하죠. 근데 맥센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 메시지, 양 메시지 간의 차이를 가장 잘 한 거는 요 두 가지였다. PMI3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across 메시지인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어떤 거냐?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코릴레이션은 액츄얼 메시지랑 요 제목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액츄얼 메시지랑 PM이랑의 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0.27, 0.27, 28 이렇게 돼야 돼요. 코릴레이션이. 근데 이제 메시지 스페시픽하게 보면 이렇게 양 메시지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코러스든지 메시지 스페시픽인지 다 포지티브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완전히 일관되게 다 포지티브하면 같은 방향인데 오키프가 이야기한 와 이거는 콜레션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이게 변화되는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하나의 전체에 관해서 다 이제 포지티브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근데 여기 뭐 여기는 스트롱 이니셜 서포트 여기는 마이너스한 경우가 메시지 스페시픽한 경우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니셜 어퍼이션으로 보면은 across 메시지는 마이너스 1.5, 1.6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스트롱한 케이스 0.61 PMI1으로 쟀을 때는 0.61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든지 메시지 스페시피든지 다들 콜레이션이 높았다. 특히 어퍼지션 그룹이 사실은 이 타겟 오디언스인데 우리 메인 타겟 오디언스인데 중립인 경우도 상당히 다 높았다. 서포트는 찬성 반대 약간 이제 복잡한데 예측 찬성했던 사람들은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한 거는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양 메시지 컨디션, 여기가 강 메시지. 사실 우리 강 메시지에 더 관심이 많죠. 근데 대부분 메시지가 이제 최대한 강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강 메시지인데 이제 강 메시지를 보면 여기 이제 여기 PAC인데 사람들이 실제 태도 변화는 초기 반대했던 사람들은 메인 타겟 오디언스라고 했던 사람들의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태도 변화의 평균은 15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난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동의하는데 있어 태도가 애초에 나도 뭐 어느 정도라도 수긍하고 있었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한 건 이거예요. 근데 PM이랑 AM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있는데도 바이어스다. 사람들은 특히 자기 태도 변화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 뭐 딴 사람의 변화 정도와 관련돼서 하면 또 재밌는 분석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자기가 그렇게 찬성하는 방향 태도의 변화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이제 맥과이어라는 그 설득학자가 옛날에 했던 맥과이어 밀먼이 했던 연구인데 그 연구가 이제 가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그 한 조건에서는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태도를 측정을 해야 근데 태도를 측정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이 뭐 3이다.
다른 조건에서는 우리 당신은 지금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적인 어떤 캠페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 일단 지금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직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태도 변화가 이미 메시지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태도가 변화가 좀 그 메시지 방향 쪽으로 태도를 올려서 상향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그것도 논쟁이 쫙 있고 실험이 연결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도가 변화될 거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나중에 태도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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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부터 똑똑해. 애초부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딴 사람들에게 내가 태도를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바꾸는 사람을 보이기 싫어해. 근데 그런 이제 임프레션 매니지먼트 이런 용어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 PM이랑 AM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를 했고 이 후속 연구도 지금 이제 해서 또 이거를 이제 그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3자 효과 연구도 있는데 실제 효과랑 그 지각태 효과를 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